조선별난사 장희빈의 죽음으로 끝난 무고의 옥. 무고의 옥 또는 신사옥사 신사완국은 숙종 27년인 1701년에 희빈 장씨가 취선당해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숙종은 희빈 장씨의 자결을 명하고 장희제 등은 처형되었으며 남인의 당원인 이현일, 이서우 등은 파직되고 이미 죽은 허목, 윤유, 윤선도 등의 관작은 추탈당했는데 일명 신사대출척이라고도 부릅니다. 1696년에 남인들이 서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일부러 희빈 장씨의 친정아버지 장영의 묘역을 일부러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고는 저주하는 물건들을 무덤에 묻은 후 병조판서 신여철의 지시였다고 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인 잔당들의 계획대로 다 잘 되어갔는데 장희제네 집종인 업동이 고하기 하루 전에 내일 묘소에 갈 건데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신여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은 업동이 신여철 내 종응선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응선의 호패를 훔쳐서 업동이 이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응선이 신여철이 시켜서 그랬다고 한다면 계획대로 되었겠지만 응선은 극구 부인하다 죽었기에 실패를 했는데 응선이 부인하며 옥중에서 죽자 오히려 남인 여럿이 목이 잘리는 무리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사 책임자 남구만 유상훈이 장희빈에게 해가 갈까봐 최대한 숨겨줬지만 대간이 난리가 나서 결국 사건이 커졌는데 주모자인 이홍발 등 7명이 복주되었고 업동은 유배를 갔지만 이후 다시 조사받고 죽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지 5년 뒤인 1701년에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사사를 명하고 귀양간 장희제와 동평군은 기어이 처형했는데 이것을 무고의 옥이라 합니다. 무고의 옥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인들은 7년 전 갑술환국으로 청남과 탕남을 가리지 않고 처벌되어 재기불능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희빈 장씨나 장희제, 동평군 처벌 외엔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1689년 왕비민씨가 폐위되고 장씨가 왕비가 되었으나 1694년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희빈의 오빠 장희제가 희빈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각되었는데 그 속에 패비민씨를 모해하려는 문구가 있어 희제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소론인 남구만이 그가 세자의 친척임을 이유로 적극 변호해 무사했습니다. 당시 전국은 장씨 소생인 세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쟁점으로 노소론이 대립했는데 소론은 세자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은 뒤 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이 중궁으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무고의 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소론은 세자를 위하여 희빈을 용서할 것을 청했으나 결국 왕은 희빈을 자진하도록 하고 희제와 장씨 일파를 국문하여 죽였으며 남구만 유상훈, 최석정 등 소론 대신들을 귀양 또는 파면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론 세력은 약화되는 반면 노론이 조정에 크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고의 옥으로 시작된 소론과 노론의 정쟁. 다시 국모가 된 인현왕후는 피부병과 신경통으로 고생하다 결국 몸져 누웠는데 무당 오리가 장희빈의 부탁으로 저주 방수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직접 인현왕후의 초상에 활을 쏘았다는데 김춘택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씨에게 취선당을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1701년 8월 13일 밤 숙빈 최씨는 신복 라인을 앞세우고 취선당 서쪽 별채로 갔는데 장희빈은 무당 오래와 서량, 철생을 거느리고 인현왕후의 초상을 향해 활을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숙빈 최씨는 숙종에게 이 사실을 고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 기다렸지만 인현왕후는 8월 14일 새벽 2시 35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숙빈 최씨는 국상 중에 옥사를 일으킬 수 없어 빈전을 지키는 숙종에게 장희빈의 저주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단을 치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숙빈 최씨는 장희빈의 생일날 숙종과 함께 취선당 별채를 급습했습니다. 한참 생일잔치에 취해있던 장옥정을 비롯한 사람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는데 병풍 뒤에 숨겨진 인현왕후의 초상을 본 숙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9월 2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1701년 청 강희 40년 대행 왕비를 무고한 죄인 장희제를 처형하라는 비만기를 내리다. 밤에 임금이 비만기를 내려 이르기를 대행 왕비가 병에 걸린 2년 동안에 희빈 장씨는 비단 한 번도 기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궁전이라고 하지도 않고 반드시 민씨라고 일컬었으며 또 말하기를 민씨는 실로 요사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귀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양이 3인의 비복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이를 꾸몄다. 이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제주에 유배시킨 죄인 장희제를 먼저 처형하여 빨리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행 왕비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민진우영자가 입시하니 왕비가 하교하기를 갑술년 애복이한 뒤 조정의 의논이 세자의 사친을 봉공하는 등의 절목을 논의하면서 마땅히 여러 비너들과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궁중의 사람들이 모두 다 희빈에게로 기울어졌다. 궁중의 국법에 의한다면 비너에 속한 시녀들은 감히 대내 근처에 드나들 수가 없는데 희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나의 침전에 왕래하였으며 심지어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는 짓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침전의 시녀들이 감히 꾸짖어 금하지 못하였으니 일이 너무나도 한심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귀신의 재앙소수가 있다. 구한다. 구민시형이란 자에게 의심스러운 자취가 많이 있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주상께 감히 구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겠는가. 다만 나는 갖은 고초를 받았으나 지금 병이 난 뒤에 사이의 소원은 오직 빨리 죽는 데 있으나 여전히 다시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이처럼 병이 낫지 아니하니 괴롭다 하고 이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때 이르러 무고의 사건이 과연 발각되니 외관에서는 혹 전하기를 숙빈 최씨가 평상시에 왕비가 베푼 은혜를 추모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에게 몰래 구하였다 하였다. 9월 23일 시작된 국청은 단호했는데 영의정 최석정, 좌의정 이세백, 우의정 신환, 영중추부사 남구만, 유상훈 등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잃은 슬픔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국청에 중단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친국을 반대하는 신료들에게 분노했는데 승지 윤지인은 사칼관직되어 성 밖으로 쫓겨났고 영의정 최석정은 중도 부처되었습니다. 10월 8일 결국 장희빈에게 사사의 어명이 떨어졌고 이틀 후 그녀는 자진했으며 그녀의 저주에 동조했던 여인들은 능지처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제주에 유배됐던 장희제는 한양으로 압송돼 차명에 처해졌고 장희제와 동평군 항해 주변 인물은 모두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무고의 옥이 벌어지는 와중에 장희제의 외사촌 아우인 윤순명이 김춘택을 공박했는데 김춘택이 장희제의 아내와 간통하고 세자를 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론의 중심 인물인 김창집은 추관으로서 윤순명을 곤장을 쳐서 죽이고 세자를 모해하려 했다는 내용을 공초에서 지웠는데 그렇게 무고의 옥은 정리되었습니다. 옥사에서 영의정 최석정이 유배되는 등 타격을 입은 소론은 노론의 영수격인 김춘택을 비난하면서 세력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희제에게 버림받은 아내와 간통했다는 약점을 잡힌 김춘택은 인현왕후의 포기와 장희빈의 저주를 밝힌 공적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부안으로 유배됐습니다. 노론 역시 소론의 영수 남구만을 향해 반격의 화살을 날렸는데 희제가 죽으면 희빈이 불안하고 희빈이 불안하면 세자가 불안하고 세자가 불안하면 종묘사직이 불안하다는 주장을 궤변이라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숙종은 남구만을 아산에 유상훈을 직산에 유배시키는데 이렇게 서인에서 분화된 노론과 소론의 극렬한 당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론과 훗날 영조가 되는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인군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고의 옥은 무속과 관련한 일이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제까지 인현왕후전이나 숙종실록에서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주장한 궁녀의 말을 토대로 드라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추국 과정에서 신당 설치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개 궁녀 또는 여자 무속인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추국을 여인들이 당했다면 거짓 자백이라도의 고통을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을 살펴보면 실제 추국 과정에서 전혀 다른 증언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국문을 당하던 궁녀가 두창을 앓는 세자를 위해 신당을 차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경왕후가 두창으로 승하했으나 세자가 두창을 잘 넘겼기 때문에 하늘이 은연중에 내리는 회복을 위해 설치된 신당이라고 밝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희빈이 궁중 내 신당 설치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인현왕후 쪽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숙종실록은 확연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장희빈의 죽음으로 끝난 무고의 옥이었습니다.